안녕하십니까. 고시원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고시원 스터디 권원장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지금도 요새도 고시원을 창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엄청 많은 분들이 고시원의 시장에 진입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17년 동안 고시원을 쭉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하는 고시원 사업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시원 17년 동안 운영한 원장은 고시원 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시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 초보자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시원 스터디에 오시면은 요 부분을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는데 한번 유튜브로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죠? 시장을 알고 사업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의 시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시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는 고시원을 창업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죠? 보통 대부분은 고시원 전문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고시원 전문 부동산과 이제 고시원 물건을 보러 가면 우리나라에는 4가지 형태의 고시원이 있죠. 어떤 고시원이 있어요? 첫 번째, 미니룸. 그리고 두 번째, 샤워룸. 세 번째, 혼합. 네 번째, 올원룸이죠. 자, 요거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 미니룸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용이죠. 방에는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죠? 배관 설비가 안 돼 있어요. 방마다.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샤워룸은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실만 방 안에 있어요. 참 특이한 형태인데 샤워실은 방 안에 있고 화장실만 공용입니다. 자, 올원룸은 모든 방 안에 화장실이 또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가장 진화한 형태의 고시원입니다. 그리고 혼합은 요것들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4가지 형태의 고시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미니룸을 봅시다. 우리나라의 미니룸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소방필증상 최초 소방 발급일자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일 최신 미니룸이죠. 제일 최신 미니룸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제일 최신이 거의 07년도입니다. 07년도. 샤워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방필증을 보면은 이 고시원이 언제 생겼는지 최초 소방 발급일자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니룸과 샤워룸은 거의 대부분이 07년도 이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24년도니까 17년이 넘었어요. 샤워룸도 마찬가지고 17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시원을 인수할 때 소방필증을 보고 건축물 대장을 보죠. 등기부등본도 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이 돼 있는 것과 용도 변경이 안 돼 있는 것이 있죠. 왜 그래요? 왜? 09년 7월에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고시원도 용도 변경하세요 하고 법이 만들어졌죠. 그럼 09년 이전에 만들어진 고시원은 소급 적용이 안 됐죠. 그러면은 미니룸과 샤워룸을 있는 건물에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은 다 용도 변경이 안 돼 있어요. 왜? 09년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부상. 그러면 혼합은 어때요? 혼합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혼합이 08년도예요. 이것도 16년이 넘었어요. 자, 그럼 올 원룸을 봅시다. 올 원룸이 100개의 가중치를 주고자고요. 100개가 있다, 올 원룸이. 그러면은 90개는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것들이에요. 100개 중에 10개 이하가 10년 이내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고시원은 썩었다예요, 썩었다. 되게 오래됐다. 그쵸? 고시원 전체가 100개라고 치면은 대략 미니룸이 30개, 샤워룸이 한 10개, 혼합이 한 30개, 올원룸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가중치가 있어요. 이 수도권에는 이 정도 가중치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썩었어요. 오래됐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시원이 들어가는 건물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1, 2, 3, 4, 5 있는데 1층은 상가가 임대가 잘 나가. 그 건물주가 하나는 한쪽은 편의점 주고 하나는 세탁소 주고 하나는 문방구 주고 이랬어요. 그럼 2층을 봅시다. 2층도 고깃집이 들어와 있어. 잘 나가는 편이야. 높지 않으니까. 이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임대가 그래도 낮은 층들은 잘 나가요. 그럼 3, 4, 5가 임대가 잘 안 나와. 그럼 건물주가 이거 계속 비워놨다가 뭐 주지 하다가 고시원이 줬어요. 이런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고시원이 들어가는 건물들은. 임차로 했을 때. 그쵸? 근데 이런 건물들이 비어있는 건물에 고시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이미 옛날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다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일단 고시원에 들어가려면은 월세가 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손님들에게 방값을 받아서 월세를 낼 때 이 건물 월세가 싸야 많이 남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런 건물들 중에서 월세 싸고 건축법,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이미 옛날에 고시원이 다 들어갔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시원이 다 옛날 고시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고시원은 썩었다죠. 그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 자, 고시원을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냐? 자,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자기가 고시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운영을 해. 이런 고시원이 있고, 임차인이 남의 건물을 빌려서 고시원을 만들어서 월세를 내가면서 거기서 고시원을 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이게 100개라고 쳐봅시다. 임대인이 만든 고시원 몇 개나 될까요? 100개 중에 임대인이 만든 고시원 몇 개나 돼요? 3개도 안 돼요. 3개도 안 돼요. 임차인이 만든 고시원이 100개 중에 97개 이상입니다.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은 이들의 목적이 달라요. 자, 임대인은 내 건물에 고시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시설을 잘 해놔. 우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쾌적할 수 있게 방을 크게 뽑고 올 외창을 뽑고 방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고시원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월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가 나중에 죽어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자식들도 이 고시원에서 세를 잘 받아먹을 수 있게 내구성이 좋게 쾌적하게 방 크게 뽑고 요래 놓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임차인들은 뭐예요? 남의 건물이잖아요. 단타를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한 고시원을 인수를 할 때 보면은 원장들이 수없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어. 왜?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 상대적으로 임대인보다는 단타로 고시원을 만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수익률 극대화 전략.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임대인이 방을 30개 뽑을 때 임차인은 같은 면적에 40개를 뽑습니다. 30개 뽑을 때 40개를 뽑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 요게 건물 외벽이에요. 자, 임대인은 가운데 복도를 내서 양쪽으로 올외창으로 방을 크게 뽑아. 이렇게 해서 30개 뽑을 때 똑같은 면적에 임차인이 만든 고시원은 복도를 2줄을 배치해. 그럼 방이 얘가 30개 뽑을 때 얘가 40개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창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 방들도 다 작아져. 이런 식으로 고시원을 다 만들었다고 옛날에. 이 전체 고시원의 95% 이상이 이 임차인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작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고시원은 작다. 모든 고시원은, 대부분의 고시원은 작다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작다라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 고시원의 95% 이상은 작다예요. 보통 5제곱미터가 안 돼요. 5제곱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5제곱미터가 얼마나 작냐면은 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방문이 이렇게 열려요. 열고 들어가면은 이쪽에 샤워부스가 한 1m에 1m 정도. 그쵸? 여기 침대가 약 2m에 여기 한 1m 정도. 그죠? 여기 책상이 나머지 공간에 배치되고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고 냉장고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냉동고 없는 냉장고가 요 밑에 들어가요. 책상 밑에.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고시원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봐봐요. 1m, 1m. 가로 2m에 세로 2m. 4제곱미터. 2 곱하기 2, 4제곱미터. 그죠? 나누기 3.3 하면 이거는 1평 조금 넘어. 대한민국 고시원 대부분 이래. 왜? 임차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극대화 전략. 어차피
내가 여기서 평생 고시원할 거 아니고 남의 건물 빌려서 고시원하는데 나는 여기서 수익률 극대화시켜서 권리금 많이 받고 나중에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방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썩었다. 대한민국 고시원 100개인데 95개 이상은 17년 이상 됐다. 최초 소방 발급일자가 17년이 넘었다. 썩었어요? 2번. 대한민국 고시원은 다 작다. 예. 근데 우리는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거 공간은 절대적인 핵심 요소예요.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고시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행복하려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는, 그죠? 노력을 하죠. 난 행복하게 살 거야, 미래에. 근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음식과 주거 공간. 근데 이렇게 작아. 이렇게 썩었어.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동네 고시원에서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이 동네 고시원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 97개가 작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중에 3개가 들면은, 3개 안에 들면은 이와 반대되는 고시원. 좋고 크고 방 안에 막 세탁기도 있고 이런 프리미엄 레지던스를 만들어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보다 쉽게 사업 전략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막 코로나고 뭐고 다 뭔가 고시원 시장이 좀 안 돼. 고시원이 잘 안 되는 시기가 돌아왔어. 모든 사업은 사이클을 타죠. 사이클. 잘 될 때를 생각하고 사업 전략을 짜면 안 돼. 안 될 때를 사업하고 사업 전략을 짜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떠한 위험이 와도 이렇게 고시원 사업이 안 될 때도 얘네는 항상 만실창다. 얘네는 굶어 죽어도 얘네는 만실창. 얘네들보다 훨씬 방을 쉽게 채운단 말이에요. 왜? 다, 봐봐요. 시장에 다 100개 중에 97개의, 대패 삼겹살집이 있어. 근데 한우집이 3개밖에 없어. 그럼 한우집은 항상 사람이 많겠죠. 그 논리입니다. 저는 이 시장 분석과 어떤 고시원을 만들어야, 그리고 어떤 건물이 나왔을 때 여기는 고시원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하고 해서 이 3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대장 고시원을 만들어야만 누구보다 쉽게 고시원을 오토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미니룸, 샤워룸, 홈런룸, 우원룸 다 하면서 도달한 결론이에요. 얘네들은 오토가 되게 힘들어. 뭐 그거는 다른 유튜브를 봐도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얘네들은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고시원을 운영을 하면요 원장이 되게 힘듭니다. 신경 쓰기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이런 사업 전략을 갖고 우리가 고시원 스터디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스터디에, 고시원 스터디에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